자, 9번째 썰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 제목, 붕어형, 대한민국 경제를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는 거 아닌가요? 경제 위기가 와도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정말 귀신 신하라 까먹는 그런 댓글. 예, 댓글을 가지고 이제 영상을 찍었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근데 현실이 안 좋으면 뭐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근데 경제 위기가 와도 충분히 견딜 수 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대 30분들 중에 경제 위기를 경험한 적 있습니까? 아니, IMF도 어렴풋이 기억이 날랑말랑 하는데 20대들은 모르죠. IMF가 뭔지. 그때 어린애였으니까 애기인 분들도 있었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IMF가 언제야? 벌써 이제 25년 넘었잖아. 만 25년 다 돼가네요. 지금 20대 캐봐야 그때 꼬꼬마 시절 아닙니까? 이게 뭔지도 몰랐던 시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20대 30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경제 위기를 몰라야 정상이야.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데 무슨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안 그래요? 위기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데, 위기에 대한 대처력도 없는데, 거기다가 그때 IMF 경험하신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사실. 모를 수밖에 없죠. 그때 나이가 너무 어렸는데. 뭐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도 있었을 테고. 어떤 건지 완전히 체감이 안 되잖아요. 그때 정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견딜 수 있다. 아니 지금 당장도 못 견디는데, 지금 위기가 오지 않았는데도 못 견디는데 위기가 오면 과연 견딜 수 있을까요? 그냥 다 나가 떨어질 것 같은데, 다 포기할 것 같은데요. 지금도 포기한 사람도 많잖아. 지금도 그냥 인생 던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직 뭔가 오지도 않았는데. 근데 제대로 와버리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극복 못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느 누가 들었을 때는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 붕어형, 지금 2030 세대를 무시하시나요? MZ세대 가소평가하십니까? 네, 가소평가합니다. 난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위기를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재능이 아니라 근성과 노력이에요. 근데 지금 2030 세대분들 중에 치명적인 약점은 근성과 노력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꼰대분들한테 너희들은 노력이 부족해, 근성이 약해,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근데 팩트인데 어떡하라고. 바코드님도 이제 IMF를 겪은 세대죠. 그때 어떻게 겪었습니까? 그냥 머리가 똑똑해서? 아니면 내가 특정 분야의 어떤 1인자가 되어서? 아니잖아요. 그냥 안 쓰고 어떤 일이든 가리지 않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버티고 그러면서 암흑기를 버텨나갔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 시절로 돌아가라고 하면 못하겠죠. 그 시절로 돌아가서 한 번 더 해볼래 하면 못하겠죠. 한 번이니까 참지 두 번은 못하겠죠. 그 시절로 돌아가서 한 번 더 그 고생을 하라고 하면 못하겠죠. 누가 하겠습니까? 지긋지긋한데.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위기를 와도 견딜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기에 대해서 피해를 입지 않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때 IMF 때 위기를 극복했지만 피해는 엄청나게 많이 입었습니다. 피해 많이 입고 극복하면 뭐합니까? 극복해서 복구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안 그래요? 지금 IMF 경험하신 분들, IMF 때 피해 많이 입으신 분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IMF 때 그때 이것저것 많이 안 벌리고 통장에 돈만 있었으면, 그때 집 샀으면, 그때 헛돈 안 쓰고 좀 모아놨으면, 그때 집 싸게 나왔을 때 몇 개 좀 건졌으면, 우리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좀 여유있게 살았을 텐데,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빠졌습니다, 그때. 자빠져가지고 복구하는데 시간 엄청나게 많이 쏟아부었어요. 이런 게 터질 거라 예상하지 못하고. 이익가도 견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해를 안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피해를. 경제 위기에 대해서 데미지를 안 입는 게 중요하다고. 데미지를 안 입어야 이걸 기회의 발판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쓰러질 때 나는 이걸 밟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뭐 견디면 어떻게 할 건데요? 어? 견디면 남는 게 없잖아. 견딘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내성이 부족해서 다 쓰러져 나갑니다. 아니 지금도 뭐 객관적인 어떤 그런 근성과 인내심이 없는데 위기가 오면 갑자기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안 생겨요. 없던 근성과 노력이 생깁니까? 안 생겨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아무 문제 없어요. 외제차에 해외여행에 한 손에는 4,500원짜리 커피 꼭 들고서 돌아다니는 여자들 천지에 뭐가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까? 이태원만 가보세요. 돈 못 써서 환장한 젊은이들 넘칩니다. 아, 고마워요. 아, 쓰라고 하세요. 돈 쓰라고 해. 아니, 커피 사 먹으라고 하세요. 많이 사 먹어요. 저분들 중에 진짜 돈 많은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 저기 돌아다니는 사람들 중에 정말 뭐 경제 위기에 대해서 준비 다 해놨고 나는 대책 있으며 그래도 뭐 통장 잔고 넉넉하고 벌려놓은 거 없고 갚아야 될 돈도 없고 확실하게 준비를 탄탄하게 해놓은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요? 아니, 많이 사 먹으러 하세요. 많이. 매일같이 먹으라 그래. 매일같이 뭐 외제차 타라 그래요. 쓰고 싶은 거 만들어 쓰라 그러세요. 그래놓고 나중에 혹시나 위기 겪으면 원망하지 마세요. 뭐 나라 탓이네, 부모님 탓이네, 아니면 꼰대분들 탓이네, 원망하지 마. 원망하기만 해봐.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렇게 뭐 해외여행, 외제차, 4,500원짜리 커피를 사 먹는 사람들 중에 정말 넉넉한 사람들도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저렇게 뭐 카푸어에, 여행에, 커피에 돈을 쓰는 사람들 중에 정말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야. 넉넉하지도 않은데 쓰는 거죠. 넉넉하지도 않은데. 지금 보면 그래. 특히 서울이 좀 더 그럴 거예요. 서울이 아무래도 돈을 모으기 힘들다 보니까 나가는 돈이 많다 보니까 좀 그런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돈을 벌긴 벌지만 모으려고 하지 않는 분들. 어차피 모아봐야 푼돈밖에 안 되고 이 푼돈 모아봐야 뭐 내 집 마련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나한테 투자하자. 날 위해 쓰자. 뭐 커피 한 잔 먹는다고 죽냐? 외제차 뽑는다고 해서 뭐 내가 당장 엎어지냐? 이런 마인드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먹힐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그분들한테 얘기해도 붕어 형 그냥 계속 얘기하세요. 우린 이대로 살 겁니다. 본인이 우리 엄마도 아닌데 왜 자꾸 인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 얘기하십니까? 뭐 인생도 많이 살았으면 답니까? 분명히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럼 놔두세요 그냥. 자기들이 피부로 겪어보겠다고 하는데 안 말립니다. 자기네들이 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니 네 그러세요. 네. 대신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누구 원망하지 마시고. 근데 나 원망할 것 같아. 후회할 것 같아요. 네. 왜냐? IMF 때도 후회한 사람도 많았으니까. 후회하고 원망한 사람도 많았으니까. 어떤 후회했냐? 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많이 벌렸을까? 왜 그렇게 누구한테 돈 많이 빌렸을까?
왜 그렇게 현금 자산을 축적해 놓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이것저것 밑도 끝없이 다 끌어다 섰을까? 왜 그렇게 은행의 엄을 무한정으로 찍어냈을까? 후회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위기 때는 후회한 사람이 반드시 생깁니다. 왜냐? 자신의 걸어왔던 인생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지금 선택이 잘못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보이거든. 근데 제가 뭐 붙잡고 얘기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겠냐 말이죠. 어차피 꼬꾸라질 대로 꼬꾸라진 인생, 이제 와서 뭐 바로 잡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거 없다. 그냥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겠다. 뭐 이렇게 살다가 위기 오면 대처하면 되지. 아니, 한 번도 위기를 대처해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위기를 대처하겠다는 겁니까? 위기의 난이도가 뭐 무난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런 거에 뭐냐 하면, 게임으로 치면요, 오라시 게임으로 치면 노멀 난이도를 했던 사람이 갑자기 하디스트 난이도를 올리면 적응하겠습니까? 적응 못합니다. 그 위기로 극복을 한다? 안 됩니다. 난이도가 너무 말도 안 되게 턱없이 올라가면 아예 극복 자체가 안 됩니다.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인생의 난이도가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올라가 버리면. 그냥 버틴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냥 벽을 느껴서 포기하게 됩니다. 이게 생각해봐. 우리가 뭐 극복을 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범위여야지, 난이도여야지 극복이 되는 거지. 애시당초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그릇보다 훨씬 더 커버리면, 음식량이 커버리면, 용량을 초과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용량이 초과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한정적입니다. 무한대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보면 특히 뭐 정신력 같은 걸 굉장히 뭔가 한계를 정하지 않고 뭐 정신력만 있으면 한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인간은 그렇게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 정신력이라는 것도 개개인마다 리미트가 있습니다. 단지 자기가 모를 뿐이에요. 그 리미트가 어디까지인지. 아니 그렇게 투원 정신력 좋아하는 사람이 평소에 왜 그래? 지금 왜 그렇게 사냐고. 안 그래요? 아니 평소에 흐름멍텅하게 살다가 위기가 오면 갑자기 투원 정신력이 생긴다고? 원래도 없었는데. 갑자기 죽을 때 되면 툭 튀어나옵니까? 안 그래요? 근데 아무리 투원 정신력을 무장한다 하더라도 난이도가 높아버리면, 말도 안 되게 높아버리면, 우리 축구 한번 생각해요. 축구. 항상 우리나라 이제 축구 얘기하면 항상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붉은 악마의 정신, 붉은 악마의 정신력, 붉은 악마의 투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애시당초 실력이 너무 넘사면 극복이 안 돼. 브라질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애초에 피지컬적으로 기술적으로 안 되면 안 돼요. 난이도가 높아버리면. 이 위기에 대한 난이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은 높습니다. 말도 안 되게 높습니다. 아니 애시당초 젊은 사람들 중에 경제 위기에 대처하고 극복해본 경험 자체가 없잖아요. 하나도 없잖아. IMF가 뭔지도 모르는데, 살면서 위기라는 거를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난이도가 엄청 높은 위기가 오면 버틴다고요?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멘탈이 약한데? 근성도 약한데? 너무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지르고 싶은 것도 많은데? 욕심도 많은데? 거기에 책임감은 약해요. 저는 위기가 오면요, 준비가 안 된 사람 못 버팁니다. 무조건 못 버팁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정신력, 투원, 열정, 이딴 거를 극복한다는 말 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아니면 평생 원망하게 될 겁니다. 평생 내가 준비하지 않은 나 자신을 원망하게 될 겁니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IMF 때 많은 젊은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